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이시죠? 네. 공부가 처음이십니까? 자, 오늘부터 수업하셨어요? 예. 오늘날은 무슨 과목 했습니까? 결혼. 오늘날 결혼입니까? 예.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목요일은? 네, 중개사법. 그 다음에 금요일은? 공시세법. 이렇게 하겠죠?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계림법학원에서 중개사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 드릴게요. 이름은 장오찬입니다. 장오찬.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이제 수업을 또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이 몇 회 시험입니까? 33회죠? 네, 33회 시험이네. 32회 시험은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했어요. 무난했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좀 진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적은 다 이렇게 좋은 성적들 다 거뒀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징하고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체크하고 우리 일정에 보니까 5주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5주. 그래서 5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중개사법하고 그다음에 다른 뒷부분 중개 실무 쪽 조금 전반적인 내용 다 한번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목 특성하고 그다음에 과목 구성 이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볼게요. 과목 특성이랑 과목 구성이랑. 자, 우리 과목이 이름이 정확하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과목 이름이 과목의 특성. 우리 과목 이름 잘 모르고 우리 과목 이름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합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자,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4가지 정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내용이 쉽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쉽다는 얘기는 책을 이제 여기 경우는 이제 기초입문서인데 기본서를 이제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읽혀집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냥 한번 읽으면 한 2번 정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다른 과목이나 공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이해는 좀 잘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해는 잘 된다. 근데 이제 암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해는 잘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이 적다. 양이 적다.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다. 자, 우리 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만 조문수가 118개예요. 조문수가 118개 조문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 과목 자체가 총 몇 문제입니까? 우리 과목 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과목 자체가 시험 문제가
예, 사시문항이죠. 사시문항 중에서 요 118쪽 공유계사법 요 자체만 봤을 때 몇 문제가 나오느냐면 한 28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28문제면 몇 %입니까? 계산 그런 거 잘 안 되고.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70%죠. 올해도 작년 시험, 올해 시험 32회 때도 공유중개사 법령 파트가 28개 정도 나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원래는 한 5, 6개 나와야 되는데 8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개실무 쪽이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가. 그래서 시험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출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출제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28문제인데 하여튼 양이 적은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민법이나 공법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118개. 118개의 조문만 암기하면 28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이 적은 겁니다, 이게.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내용이 쉽고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제위원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내겠습니까? 양도 적고 내용도 쉽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꼬아서. 꼬아서 좀 없어 보입니다. 자, 조금 좀 있어 보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꼬아서를.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우리 과목은.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다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과목은 우리 조사 하나하나까지, 그죠?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해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과목만큼.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이게 법령 파트가 118개 중에 28개 나오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암기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틀려버리면 힘들어집니다. 뒷부분은 사실 12문제 부분에서는 점수를 많이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 뒷부분은. 한 반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거의 다 맞춰야 돼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암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뭘 보고 암기하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와요. 요약집. 한 5월달부터 이제 진행할 건데 요약집. 순서가 있어요.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요약집 봐야 돼요. 바로 요약집 보면 안 되고. 요약집 안에는 판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사한 내용을 굳이 판사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그냥 보고 최대한 수업 시간에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 이해는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이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돼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내가 공감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예요. 좀 내 상식하고 좀 다른 거 있죠?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몇 가지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고 좀 다른 부분. 근데 외우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아요. 이 중개사법은. 그래서 요약집을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요약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특징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 이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격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과목이. 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우리 과목이 만약에 시험을 잘 못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격증은 안 나옵니다.
자격증 안 나옵니다. 우리 과목에서 시험을 못 쳤다. 그러면 학교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몇 개를 맞춰야 돼? 100점 만점 환산했을 때 몇 개 맞춰야 되냐면 80점을 맞춰야 돼요. 80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을 맞아줘야 돼요. 자, 우리 문제 40문제죠.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이 나오려고 하면 몇 개를 맞춰야 돼요? 32개. 어떻게 그런 거 잘 알고 있지? 공부를 한번 해보셨나? 바로 대답 나오기 힘든데, 그죠? 예. 아니면 뭐 수에 능하다든지 이런 거. 예. 하여튼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과목에서. 77.5점 받으면 안 됩니다. 77.5점 받으면 한 개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80점 맞았으면 8점 맞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과목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왜 또 공법? 또 뭐 굳이 공법? 다른 과목도 있는데 왜 공법? 그렇지만 공법이 조금 힘들죠. 네. 공시세법도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우리 과목. 중개사법도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보면 볼수록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네. 잘할 것 같은데, 맞춘 것 같은데, 매겨보면 다 틀려요. 다 맞는 것 같아. 다 시험 치고 나오면. 근데 매겨보면 다 틀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네, 쉬운 듯 한데 좀 약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제 구성을 한번 볼게요, 구성. 구성이 우리 과목의 구성인데, 자, 파트가 이제 세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이네, 그죠? 공인중개사법.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세 번째가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파트가 세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자, 우리 40문제 나온다고 했죠? 40문항 중에서 중개사법에서 작게는 26개에서 28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중개 실무에서는 한 7문제.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7문제 이상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법에서 28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몇 개 맞추라고 했어요? 28문제 나왔으면 28개 다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다 맞출 수 있고 26개 맞췄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6문제 나왔어요. 6문제에서 몇 개 맞추냐면은 3개를 맞춰요. 3개를. 자, 그럼 플러스 하면은 28문제, 6문제, 40문제가 되려면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와야 돼? 3개. 6문제 나오면 되죠? 네, 6문제 나왔다. 6문제에서, 6문제에서 몇 개를 맞추냐면은 3개를 맞추면 돼. 그러면 플러스 하면 몇 점이에요? 3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합격하신 분들 다 성적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게끔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우리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런 식으로. 다른 과목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른 과목들은 2차 과목 1차는 그냥 알아서 하고 1차는 모르겠고
1차는. 2차 같은 경우에, 공법 같은 경우에는 50점대, 그렇죠? 50점대만 해주면 잘한 거예요. 60점 가까이. 55점이나 57.5점이나. 물론 60점, 70점 많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많진 않죠. 대부분 다 50점대입니다. 그리고 공시세법도 마찬가지고 다 50점대. 그러니까 우리가 8점을 맞아줘야지 다른 과목들한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10점씩. 그렇죠? 네. 우리 과목에서 7점 맞았다. 그러면 점수 못 줍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점수. 다른 과목이 자기 성적이 나오면 모를까. 60점씩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점대 우리 과목,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은 50점대 그렇게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해보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해도, 그죠? 예. 공시법이나 공시세법이나 공법은 그 이상 올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거의 그대로예요. 성적이. 근데 우리 과목은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올라갑니다. 공부를 한 만큼. 투자한 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32회 시험도 굉장히 딱 문제 나올 만한 문제 딱 나왔고, 물론 시험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이래 한 문제씩 두 문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세부적인 서식에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어요. 서식 안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서식이 28가지 서식이 있는데 법령만 해도 그 28가지 서식을 다 안에 있는 서식 내용 기재사항을 다 볼 수는 없잖아, 그죠? 대충 보고 그냥 서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보고 뭐 틀려도 상관없어, 그죠? 거기까지 자세히 거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그것 이외에도 다른 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처분이나 벌칙 같은 거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과목의 특성이랑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하여튼 요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진행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연역이 없는데 연역을 잠시 볼게요. 기본 연역, 그러니까 중개업의 유래예요. 유래는 우리 시험에 100% 안 나옵니다. 100%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 때 한번 보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건데, 중개업의 유래 간단하게 볼게요. 발전 과정, 뭐 이런 거 연역인데, 시대가 이제 크게 4개의 시대로 나뉘어요. 고려시대가 나고,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에서도 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고려시대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은 객주라고 했어요. 객주. 객상주인이라고 했어요. 객상주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도매상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간이에요. 거간. 객주 거간. 거간은 이제 객주 밑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물건 거래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 거간. 객주 거간들이 자유롭게 중개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주 거간들이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 부동산 중개업 효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려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외국에서 오셨어요? 고려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그렇죠?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이제 거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거간, 소를 취급하는 우거간, 포목거간, 여러 가지 이제 거간들이 나타나죠. 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흥정 붙이는 사람을 그럼 무슨 거간이라 하겠습니까? 집은 집가자를 쓰겠죠. 가거간 이게
각각한 각해 집주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각각한 각해 집주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업화 해가지고 자유롭게 중개업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얘가 최초에 뭐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최초의 개업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최초의 소장님이다 이래 되는 거지. 부동산 소장님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거래 질서가 물러나시겠죠. 그래서 1890년에 규칙을 만듭니다. 이게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그래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인가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했다 이 말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 법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조선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가죠? 우리 일제강점기죠. 일제시대입니다. 자, 일제 초기에 일본이 어떤 우리나라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탈할 목적으로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 객주 거간 규칙을 폐지를 하게 됐죠. 일단은 그래서 다시 자유롭게 중개업을 하게 됐고, 그럼 다시 이제 규제할 필요가 생겨서 일본이 만들었어요. 뭐냐면 소개영업 지체규칙이에요. 소개영업에 관한 지체 단속이죠. 지체규칙이라고, 소개영업 지체규칙. 이거는 이제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시면 돼요. 허가제, 경찰서장의 허가제. 이게 최초의 근대화된 법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자, 요게 1922년이죠, 그죠? 22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 이후가 됩니다. 해방 후. 자, 해방 후에 1961년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든 규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건데, 여기 소개영업법입니다. 자, 소개영업법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소개영업법. 이거는 이제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했다. 소개영업. 이건 모든 민사 중개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혼인 중개, 직업 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민사 중개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런 다음에 1983년입니다. 1983년. 자, 1983년이면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태어났죠?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1983년도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1983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발전이 되죠.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이 소개영업법으로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단속이, 그죠? 예. 부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규제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부동산을 따로 떼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법을 만들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만들어서 다시 허가를 통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허가제. 자, 그런 다음에 83년도에 중개업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85년도에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 제도. 여기 때부터 시험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1985년이에요. 19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됩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금 신고해가지고 막 소개 영업 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복덕방이에요, 복덕방. 이 사람들.
지금도 이제 그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 자격증이 이제 시험을 안 쳐도 복덕강 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죠? 85년도에 제1회 시험이 시작됩니다. 제1회. 그럼 85년도에 제1회니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제 그거잖아요. 33회. 그러면 이게 좀 따져보면은 좀 맞습니까, 뭐가? 85년도부터 1회부터 시작하면은? 뭐 안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친 적도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33회. 이 85년도는 제가 태어난 지 10년 후입니다. 여기. 85년은 제가 태어난 지 10년 후라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별 뭐 놀라진 않네, 그죠?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요거 그 다음에 총 999년입니까? 예, 1999년도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제 요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고가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가죠. 6년도에. 그래서 등록제로 바뀌죠. 등록제. 등록을 하고 각종 규제가 좀 완화가 되죠. 자,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5년에 공인중개사 법이랑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분리가 되죠. 분리. 여전히 등록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면은 10페이지에 총칙을 보게 되면 10페이지에 구성이랑 성격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책에 실어놨는데, 자, 구성, 성격, 목적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구성, 성격, 목적까지. 이번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부터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성격. 이거는 저는 과목이고, 과목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 과목. 이거는 공인중개사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인데, 네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일반법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상황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기본법. 두 번째가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특별법이냐면은 민법하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 말은 민법하고 상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법이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있고
그 다음에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상법하고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우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해가지고 먼저 적용이 돼요. 중개에 대해서. 그러면 중개사법에 중개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없으면 상법하고 민법 중에서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네, 상법을 먼저 적용시키죠. 네. 교역공인중개사는 상인입니다. 상인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이 없다면 상법 먼저 적용시키고 상법에도 없으면 민법을 적용시켜요.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 상법하고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네, 중개사법이. 세 번째가 뭐냐면 혼합법이네, 그죠? 혼합법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제 중간법이라고 하면 중간법, 사회법. 중간법, 사회법은 공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등록관청, 그러니까 국가기관하고 개인하고 관계는 공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소장님이랑 의뢰인 간의 관계는 사업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공법적인 요소랑 사업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혼합법, 이렇게 부릅니다. 혼합법. 그리고 국내법이다. 국내법이란 말은 이 법은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 이래 보시면 돼요.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 취급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과목의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구성이 구성. 공인중개사법 구성이죠. 자, 공인중개사법은 일단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률. 법률이라는 것이 누가 만든 겁니까? 법률은? 법률을 누가 만든 거죠?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법률. 그렇죠? 입법기관, 법률.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시행, 그리고 그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이라 불러요. 그럼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대통령 명령. 같은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국회에서 그 구체적인 시행과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요. 그걸 시행령이라 부르고, 플러스 여기다가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내용, 그것을 시행규칙이라 불러요. 규칙. 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각 부 장관이 만들어요. 네, 우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하고 관련있는 장관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래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령.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행령하고 같은 말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하고 같은 말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법률은 총 몇 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냐면은 7장, 7개의 장으로 제일 마지막 조가 51조예요. 법률은 제일 마지막 조가 1조부터 해가지고 51조예요.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은 이것도 7장이에요. 7장인데 38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시행령 1조부터 38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거기다가 시행규칙이 6장으로 되어 있고 29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그러면 51조 마지막 조. 물론 중간에 비어있는 거 있어요. 중간에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몇 점 몇 점 없는 것도 있어요. 삭제된 것도 있어요. 폐지가 된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제일 마지막 조가 이렇다는 얘기지. 요거 세 개를 51조랑 38조랑 29조를 합치니까 얼마가 됐어요? 이게 118개의 조예요. 118조예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면 돼요. 법률은 큰 나무로 치면은 나무 이게 그거예요. 굵은 줄기 있죠. 네. 밑에 거기다가 이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물어보는 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행규칙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보통 어떤 사항이나 기준이에요. 어떤 사항 기준. 어떤 사항 기준이고 시행규칙은 서식하고 절차예요. 서식, 절차. 서식도 물어보잖아요. 서식도 물어봅니다. 서식 안에 있는 기재사항도 물어본다지. 절차 당연히 물어보고. 그러면 시행규칙까지 118개 요것만 공부하면 돼. 요것만. 그러면 몇 문제 맞춘다고? 28문제 맞춥니다. 28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니다. 자, 이제 목적을 한번 볼게요. 목적. 자, 제적 목적은 몇 조냐면은 1조예요, 여러분들. 우리 법률 제1조에 보면은 제적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제1조가 목적입니다. 근데 다른 법은 1조가 시험 문제 보통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제1조 목적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 몇 년은 아니고 한 2, 3년째로 한 번씩 나왔다가 목적이 이제 변경된 지가 꽤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목적이 변경된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매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지만 그전에 계속 2, 3년 나왔기 때문에 계속 안 나왔었어요. 근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건데 일단은 목적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목적은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전제면서 첫 번째 목적이 전제면서 첫 번째 목적이 공인중개사 업무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전제면서 첫 번째 목적이고 자, 두 번째 목적이 그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문성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건전하게 육성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경제 발전 이바지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 네 가지만 이렇게 암기해 두면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다른 할 거 없어, 그냥. 시험 문제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 목적과 다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목적과 틀린 글자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목적, 이런 문제예요. 문제 낸다면.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적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볼 거는 뭐냐면, 우리 법 규정에서 이게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정도만 볼게요. 그 정도만. 일단은 업무, 공인중개사 업무. 우리 대표적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적인 업무가 뭐냐면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있고 두 번째가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서 작성에 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겸업 이런 것도 있어요. 겸업. 그러니까는 중개업 이외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겸업 이런 내용 겸업.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제고는 전문성을 높이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 이렇게 있어요.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시험 제도도 있고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거 관련 규정.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중개업을 이거는 시험 제도와 관련. 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얘기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네, 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지금 현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국민경제 이바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중개보수. 중개보수 이런 규정이죠. 하여튼 이런 관련 규정들이고 시험 문제 이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틀린 글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틀리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는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글자가 틀리잖아 지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개업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면 이거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 이렇게 나오면 틀린 목적인 거예요. 틀린 목적.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성 제고. 그리고 뭐라고? 공신력 제고. 공신력 제고하면 틀렸어.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중개 업무라고 돼 있어. 부동산 중개 업무 하면 업무가 아니고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니까 이것도 목적으로서는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적절하게 규율하겠다. 적절한 규율, 적절한 규제, 이것도 목적이 아닌 거지.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 재산권 보호, 재산권 보호하겠다. 이런 것도 목적이 아니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것도 목적이 아니죠. 대표적인 예시들이고 이것 이외에도 이 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이외에 다른 글자는 다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제 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이 읽는 건 아니고 그죠? 매번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는 건 아니고 한 분단에 대표 한 사람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한 사람씩. 표정이 좀 이상한데 자, 대표 한 사람 말고 그러면 한 분단씩 읽어볼게요. 여기는 4분단인데 4분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벽쪽이 1분단이고요. 두 번째가 2분단입니다. 세 번째가 3분단이고요. 네 번째가 4분단입니다. 분단. 여기 목적이 네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읽어볼 건데 크게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크게 안 읽으면 다 같이 또 맞춰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맞춰가지고. 크게 안 읽으면 대표 한 사람만 읽겠어요. 대표는 이미 정해놨어요. 자, 시작하면 하시면 됩니다. 1분 단위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분 단부터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는 게 아니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연달아서 좀 읽으시면 돼요. 되겠죠? 합니다.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이 법의 제정 목적 시작.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한 번만 더 안 되면 한 사람만 더 지목을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시작.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네. 정보상 제외를 제거하고 좀 그런데 다시 그 전문성 제거하고 다시 시작. 정보상 제외를 제거하고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육성하여입니다. 육성하여 하여. 네 번째가 네 맞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개업을 하잖아요, 그죠?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니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일단 목적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칠판에 적는다든지 말하는 거는 거의 시험 문제,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오는 것만 합니다. 안 나오는 거는 잘 농담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하니까 여러분들 딱 정신을 딱 차리고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줄을 한번 긋고 좀 쉬도록 할게요. 밑줄을 제가 아까 그어드립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 중요한 거 뭐 알아야 되는 거 밑줄 그어드리니까 일단 기초입문서에도 밑줄 그어드리고 기본서도 1월달부터 나오면 기본서도 밑줄을 다 긋습니다. 그래서 밑줄 잘 끄시나요? 아무 때나 밑줄 끄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색깔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막 형광펜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색칠 공부하러 온 거 아니고 그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냥 샤프만 있으면 돼. 이렇게 밑줄만 그을 거니까. 별표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왜? 별표 왜 안 합니까? 다 알아야 돼요. 다. 그래서 별표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별표 안 하면 실패하면 별표 이런 거 안 볼 거예요. 못 볼 건데. 하여튼, 별표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구성이 나와 있네, 구성. 구성은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다 했죠. 네, 첫 번째가 법률입니다. 얘가 법률이라고 그래요. 공인중개사법 법률. 국회에서 제정을 한다 돼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7장 51개 조문, 7장 51개, 51조. 요걸 다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가 시행령, 대통령령이네, 그죠? 요거는 몇 조라고 했어요? 7장 38조. 그 옆에다가 그 시행령에는 사항 기준 이렇게 내 사항 기준. 사항. 네, 기준. 이렇게. 등록 사항 뭐 기준, 등록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정정 사항이나 뭐 이런 하여튼 사항, 각종 사항, 그다음에 기준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시행규칙,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이네, 그죠? 요거는 마지막 줄에 보면은 6장 29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서식, 절차. 제목 옆에다가 서식, 절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자, 성격을 보세요. 국내법 먼저 나왔네, 그죠? 국내법이죠? 밑줄 꺼보게요. 국내법. 긋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적용하겠다 이 말이지.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적용하겠다. 두 번째, 기본법, 일반법이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그러니까 누구라도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 장소 불문하고 다 적용됩니다. 누구라도. 자, 거기 특별법이 하나 빠져있네, 그죠? 제일 마지막에 적어 놓으세요. 특별법. 요거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 제일 마지막에. 빈 공간 거기다.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 중개사법은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이 없으면 상법 적용되고 상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법이네, 그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공법 성격 있어요. 공법 성격. 네, 공법적인 성격 규정과
그 옆으로 쭉 가시면 사법적인 성격 규정의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성격이 있고, 자 이제 목적이 돼 있네, 그죠? 목적은 다시 한 번 더 밑줄만 끄시면 됩니다. 공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그 전문성 제고, 전문성 높이겠다. 세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리고 네 번째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조문들을 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다시피 하시는 건 하는 얘기는 물어봤을 때 거의 1초, 2초 만에 대답이 나와야 돼요. 물어봤을 때 탁탁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암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암기를 하는 방법은 뭐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은 여러 번 많이 읽습니다. 귀에 익숙해져야 여러 번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면 어느 것들은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리고 한번 써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옛날에는 잘 외웠는데 요즘에는 막 잘 안 외워진다. 옛날부터 다 못 외웠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옛날에는 다 못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고 일단 쭉 계속 읽고 쓰고 반복, 그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2회 시험도 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들 다 나왔어요. 다 나옵니다.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들이 좀 세부적으로 뭐 몇 개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틀려주면 돼요. 틀려주면 돼. 그게 그냥 시험 요령 같은 건데, 시험 요령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뭐냐면 결석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석하지 않고 알아도 계속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툭 건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떤 나중에 보면 좀 안다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아니까 안 나오고. 알아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듣는 게 그게 합격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용어 정의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